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빠바바바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수치스럽네요. 글즈만 작가님이 이번 4부작에 맞춰서 오프닝을 아주 재밌게 해주셨는데 네, 원래 막 화음 넣고 더 길게 하려 했는데 지연 작가님의 컨펌이 안 나가지고요. 반대입니다. 저희가 이번 네네. 방송부터 총 4부작으로 해리포터 시리즈를 기획을 했어요. 저희가 왜 기획을 했는지 글즈만 작가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해리포터가 이제 20주년 에디션을 발매했을 정도로 이제 역사도 길어졌고 네. 심지어 20년 이거를 이제 기념하고자 추억을 되살리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90년대 생들은 거의 해리포터의 아이들과 똑같이 컸다고 생각을 그쵸. 하면 돼요. 맨날 네, 보고 네. 있었으니까. 그죠? 아, 해리포터 시리즈 다 보셨어요? 저는 되게 좋아했고 네. 책도 다 봤고 네. 이번에 심지어 에디션을 체코에서 책으로 구매했습니다. 진짜요? 영화부터 보셨어요? 첫 번째 책이 나왔을 때 책을 읽을 나이는 아, 그러네요. 네,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제 기억에는 아즈카반부터 읽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편. 오, 그래도 되게 책을 접하셨네요. 아, 네. 지연 작가님 아니신가요? 저는 영화만 정말 주구장창 영화만 봤어요. 아, 네, 영화도 좋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네네. 영화부터 봤고 영화만 봤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책을 봐야 돼. 무조건 생략된 게 너무 많아. 이 얘기를 많이 빙산의 했더라고요. 일각이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됐는데 이번 저희가 4부작 하기로 기획을 하면서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되게 조금 읽긴 했는데 네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쵸. 흡입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처럼 영화만 보신 분들 그리고 책만 읽으신 분들 이런 굉장히 다양한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으시도록 네. 다양한 책과 영화 방면에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데리고 왔으니까 들으시면서 아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거나 아니면 알게 되시면 훨씬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제가 저번 화에 이제 지연 작가님이 말씀하신 떡볶이 얘기할 때처럼 네. 저희는 이제 해리포터를 정말 좋아하니까 많은 분들한테 이제 말하고 싶고 해리포터를 모르면 어떻게 모를 수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제 주변에 안 읽은 분들이 꽤 있어요. 제 주변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그럴 때마다 이제 해리포터 주제를 좀 달갑지 않아 한달까? 그러니까 자신들은 모르는 이야기인데 모두가 아는 이야기니까 난 안 봤어 이렇게 고백하듯이 하는 분들도 오늘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책이었구나 하고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해리포터 시리즈 첫 주제 얘기해 주실까요? 글지만 작가님? 네, 제 39화 그리핀도르 대 슬리데린입니다. 네, 맞습니다. 호그와트라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학교가 있죠. 그쵸, 마법 학교죠. 네, 그 마법 학교에 4개의 기숙사가 있는데 네. 그 중에 2가지를 오늘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약간 책이나 영화에서도 메이저로 다룬다고 하죠. 맞아요. 제일 네. 많이 나와요. 그쵸? 그쵸. 그리핀도르, 슬리데린. 네네. 다른 학생들은 왜 있나 싶을 정도로 살짝 좀 아쉬워요. 그쵸. 그쵸? 비중이 많이 없었죠. 근데 이 생각보다.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3부, 4부에서 이야기할 신동사에서도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그리핀도르와 슬리데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해리포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이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이렇게 점점 뒤에 붙는 단어가 바뀌면서 시리즈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네네. 마법사의 돌은 어린 꼬마 해리라는 아이가 이모님 집에 얹혀 사면서 시작을 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기억나시죠? 계단 아래에. 너무 불쌍하게 살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쪽방보다도 작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유는 알지 못해요. 이모 가족이 자기를 싫어하고 자신은 그냥 뭐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편지 한 통이 날아오죠. 네. 어떤 동물이 날아오죠? 부엉이들이 네. 날아오기 시작하죠. 네, 부엉이들이 편지를 이제 보내주면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호그와트라는 마법학교에 너가 입학을 해도 된다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나는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했지만 가족들이 계속 말리죠. 두들리 가족이. 너는 마법사 같은 게 아니다. 너 연말 닮아서 이상하다. 얘기를 듣다가 저희 소중한 캐릭터 해그리드라는 아주 덩치가 큰 순박하지만 해리를 아주 아껴주는 사람이 해리를 데리러 오고 그렇게 유명한 9와 4분의 3 승강장이죠. 승강장을 통해서 기차를 타고 호그와트에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덧붙이자면 이제 론과 헤르미온느라는 캐릭터를 만나서 해리가 이제 기숙사 배정을 받게 되는데 마법사의 돌에 유명한 모자가 나오죠. 네, 분류모자 맞죠? 네네. 그 아이가 이제 머리에 씌워주면 너는 성격을 보아하니 그리핀도르야.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숙사 분리를 하면서 기숙사 4곳에 애들이 배정을 받고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죠.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부르죠. 볼드모트라고 하고요. 네. 이 사람은 알고 보니 해리의 부모님을 죽인 되게 유명한 악인 마법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캐릭터가 부딪히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 7권까지 연결이 되고 저희는 오늘 그 서사시를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마법사의 돌 1편과 2편. 네, 비밀의 방이죠. 네, 비밀의 방을 소개를 같이 드릴 건데 여기서 그래 호그와트가 있었고 기숙사 4개가 있었어 라는 정도의 지식만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기숙사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기숙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호그와트의 창립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도움이 더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시리즈의 책들과 유튜버 중에 귀상원님이라는 포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유튜버님이 있으세요. 네네. 굉장히 재밌게 잘 정리를 해두셨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들에서 얻은 지식들을 토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호그와트는 영국에 있는 마법학교죠. 일단 네네. 호그와트의 창립자들은 성의 설립부터 내부 구조와 설계까지 모두 담당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네, 정말 위대한 마법사들로 칭송을 받던 그런 분들이었다고 해요. 네. 호그와트는 10세기경 고드릭 그리핀도르, 그리고 살라자르 슬리데린, 그리고 헬가 후블푸프, 로에나 레번클로라는 4명의 위대한 마법사들로 인해서 설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호그와트의 창립자 4명에게는 각자 추구하는 교육 이념이 있었는데요. 황야에서 온 용감한 그리핀도르는 마음속에 용기를 가진 이들은 누구나 가르치도록 하지라는 이념을 갖고 있대요. 아, 황야에서 오셨군요. 네, 그게 처음 알았네요. 수식어라고 하더라고요. 황야에서 온 그리핀도르, 용감한 그리핀도르. 이 이념의 그리핀도르 기숙사에서는 이번 해리포터의 주인공인 해리포터와 론, 헤르미온느가 속하는 기숙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넓은 계곡에서 온 상냥한 헬가 후블푸프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헬가 후블푸프인데요. 네. 나는 모두를 차별 없이 교육하겠다라는 이념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세드릭 디고리 혹시 아세요? 그럼요. 네, 불의 잔 편에서 굉장히 영화에서는 잘생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세드릭 디고리가 헬가 후블푸프 소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뉴트 스캐맨더라고 동물학자가 있는데 네. 이 뉴트 스캐맨더도 후블푸프 소속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골짜기에서 온 조각 같은 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로에나 레번클로는 가장 똑똑한 아이들만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이념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식과 창의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기도 했습니다. 네. 루나 러브굿이라고 하는 여기서 네. 굉장히 유명한 괴짜 캐릭터죠. 실제 책과 가장 캐스팅이 달라서 말이 많았던 캐릭터기도 했죠. 책과 영화의 괴리가 굉장히 컸던 그쵸. 루나 러브굿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늪지대에서 건너온 야심가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살라자르 슬리데린이 있는데요. 순수 혈통인 학생만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는 해리포터한테 항상 라이벌처럼 여겨지는 말포이가 슬리데린 소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명대사를 날릴 뻔했습니다. 명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죠. 그쵸. 매 영화마다 혹은 매 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하고 싶네요. 욕이라서 네, 땡땡 말포이라고 네, 네. 같이 부르는 것을 스윗하게 불러주네요. 네, 자주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제가 그리핀도르 대 슬리데린인 것처럼 네. 해리포터는 이제 그리핀도르 출신인 거죠. 이제 용감하고 사자가 상징인 기숙사의 아이들인데 이제 주인공이 속한 기숙사다 보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괜히 난 그리핀도르야. 맞아요. 너 이런 슬리데린 같은 녀석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약간 파워레인저 같은 거에서 빨간색을 담당하고 싶어 그쵸. 하는 주인공은 빨간색이죠.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리포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리핀도르에 대한 이야기는 1편에서 많이 나왔다면 2편인 비밀의 방에서는 슬리데린에 대한 비중이 많이 컸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 볼드모트를 만난 해리가 여름방학을 지내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게 2편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인데요. 네. 해리는 이제 여름방학을 지내던 중에 친구들한테 연락이 한 통도 안 와서 조금 서운해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나타난 집 요정이 있죠. 우리들의 도비. 너무 눈이 큰 네. 너무 귀여운 집 요정이죠. 집 요정들이 정말 약간 몸집도 작고 네. 눈이 커서 귀엽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저도 그랬어요. 묘사만 봤을 때도 너무 무서웠어요. 네, 어렸잖아요, 저희가 또. 그래서 저도 이제 도비를 그때만 해도 나빠했던 이유는 자꾸 해리가 호그와트 가는 거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밝히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알려지지만 어떻게 힘들게 이제 론과 함께 해리는 호그와트에 가게 됩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네. 뭐 학생들이 마비가 돼서 누워있다던가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공격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이유를 찾다가 어떤 질문을 합니다. 말포이가 슬리데린의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와 비밀의 방에 대한 거를 물어봐요. 그때 이제 그리핀도르의 사감 선생님인 맥고나걸 교수님이 이제 살짝 얘기를 해줍니다. 1000년 전에 너희가 살고 있는 기숙사를 만든 그 창립자들이 있었다. 그 4명이 이 호그와트를 만들었지만 슬리데린만은 그 나머지 3명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호그와트를 나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았다는 비밀의 방이라는 곳이 있다. 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지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네. 말포이는 들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슬리데린의 후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비밀의 방이 지금 다시 열린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또 이게 악의 존재와 얽힌 이야기였는데 저희가 또 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속하고 싶은 기숙사는 뭐 따로 있을 수 있지만 네. 기숙사가 어떤 게 가장 맞는지에 대해서 미리 테스트를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게 링크 같이 폼이 아예 있더라고요. 네, 외국에서 사이트가 있었는데 자신의 약간 성향 같은 한 24가지의 그 선택에 답변을 한 거를 토대로 해서 그쵸. 4개의 기숙사 중에서 하나의 기숙사를 골라주는 그러한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한글로 존재하는 사이트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번역으로 옮긴 거고요. 실제 작가인 J.K. 롤링이 만든 해리포터 공식 사이트가 있다고 해요. 네. 여기에서는 책에 실리지 않은 해리포터의 세계관이나 설정들이 더 많이 들어있고 질문들이 되게 다양하다고 해요. 뭐 친구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해줬으면 좋겠니? 뭐 이런 심오한 질문도 있고 그리고 내게 맞는 지팡이나 페트로누스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페트로누스는 아즈카반의 죄수라고 이제 3편이죠. 거기에 나오는 죄수들을 지키는 디멘토라는 존재가 있어요. 네. 사람의 영혼을 빨아먹는 죄수의 사령관 느낌이죠. 네, 너무 귀신인데. 저승사자 같은 느낌이에요. 네, 무섭죠. 무서워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물리칠 때 쓰는 마법 주문이죠. 네. 그때 이제 나의 수호령 같은 존재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 토끼일지 사슴일지 기린일지 맞출 수 있는 거죠. 네, 페트로누스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데요. 해리는 숫사슴이었고 루나 러브굿은 토끼. 네. 네, 초칭이라는 학생은 백조였던 네. 걸로 기억이 되네요. 네, 헤르미온느는 수달이었습니다. 오, 귀여웠을 귀엽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숙사가 배정이 혹시 지은 작가님은 어디로 나셨나요? 저는 약간 그래프 형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핀도르랑 후블푸프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역시 그리핀도르. 어. 주인공을 알아보는. 그렇게 해주는 걸까요? 사이트에서? 아닙니다. 저는 그리핀도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글지마 작가님은 혹시 기숙사 그때 어떻게 나왔어요? 네. 저는 레번클로가 높았고요. 네. 그 다음은 다 비등비등했어요. 아. 솔직히 슬리데린이 좀 높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주인공들의 기숙사라서
그리핀도르에 약간 집착을 하는 거지.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창립자들의 이념에 따라서 레번클로나 후블푸프 그리고 슬리데린이 각각 추구하는 이념이 달랐어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식과 창의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기숙사들이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나온 게 아닐까 또 짐작을 해봅니다. 네. 혹시 예전에 그거 들어보셨어요? 기숙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 말? 아니요. 한 줄 정리를 얘기를 해보자면 그리핀도르는 널 위해 죽을게. 그리고 슬리데르는 널 위해 죽일게. 그리고 후플푸프는 너와 함께 죽을게. 그 레번클로는 아무도 죽지 않게 할게. 되게 이제 평화주의이고 만인을 사랑하는 레번클로 말도 되게 일리가 있고 슬리데린 널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들을 격정적으로 네 표현한 거죠. 표현한 거겠죠. 되게 잘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담이지만 오늘 방송을 위해 제가 해리포터와 스파워가 콜라보를 한 제가 해리포터 시리즈 옷을 샀는데 네. 배달이 안 왔어요. 다음 주 방송에는 슬리데린 웃돌이에 그리핀도르 모자를 쓰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사진은 클립 내용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게 올려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혹시 지연 작가님은 가장 좋아하는 요정이나 존재가 있을까요? 해리포터 내에서? 네, 정말 네. 많겠지만 네. 사실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다 보면은 집 요정이라고 그쵸. 하죠. 아까도 네네. 그지만 작가님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집 요정들의 모든 이름이 도비는 아니고요. 그쵸. 거기에 나왔던 집 요정들 중에 한 명이 도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집 요정이었어요. 네네. 집 요정들은 가사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그쵸. 일단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이제 어른이 맞아요. 돼서 보니까. 그쵸. 어렸을 땐 조금 무서웠지만 네. 이상하게 좀 연민도 많이 가고 좀 불쌍하기도 하고 네. 근데 마지막 중에 해리의 도움으로 이제 그 집 요정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었죠. Free Elf. 굉장히 똑같네요. 그럼요. 저 이거 되게 많이 따라요. 도비. 그러한 집 요정 도비를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배지마 감동이네요. 작가님은 좋아하는 요정 있으세요? 저는 비밀의 방 두 번째 책에서 나왔던 맨드레이크라고 기억나세요? 설마 그 소리 지르는 식물? 네,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생소할 수 있지만 비밀의 방에서 애들이 약초에 대한 수업을 듣는데 애들한테 귀마개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길래 이럴까 했는데 줄기를 딱 드는 순간 이제 뿌리가 아이 모양으로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마개를 썼는데도 우리의 롱바텀은 이제 또 기절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캐릭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찾아보니까 네. 이제 신생아 인간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네. 울음소리는 무척 치명적인데 어릴 때는 사람을 기절시켜도 나중에 성체가 됐을 때는 죽일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뿌리를 잘라서 다리면 강력한 의식 치료제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좀 나중 얘기지만 바실리스크라는 그 뱀이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의 희생자를 풀어주는 해독제도 이거였다고 해요. 좀 무섭지 않나요? 저는 그게 인간의 형태라고 여겼는데 그 아이의 다리가 치료제로 쓰인다고 하니까 좀 동심 파괴가 됐었어요. 제가 그 캐릭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리포터 그 테마파크 갔을 때도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똑같은 표정 짓고 사진도 찍었었는데 전 제일 싫어했어요. 너무 진짜요? 무서워서. 너무 귀엽잖아요. 그 무는 표정. 귀엽기는 했어요. 영화에서도 보면은 조금 귀엽게 나오는데 맨드레이크와 도비 저희가 네. 좋아하는 요정들입니다. 네. 벌써 저희가 1부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다음 40화 후플푸프 대 레번클로로 돌아오는 걸로 할까요? 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데리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